자, 1번 보겠습니다. 적산이라고 하는 거죠. 보통 이제 견적이라 하는데, 건물의 보수 공사를 하는데 32W 이 매입 화면 개방형 형광등.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32W 이등용짜리인데 아래쪽이 개방이 됐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화면 개방 형광등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동용짜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요 놈을 32W 3 매입 누버형 형광등으로 교체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30개를 갖다가 이렇게 교체를 한다. 그러니까 32W 자, 이 매입 화면 개방형 요 놈을 갖다가 요 놈을 자, 32W 3 매입 누버형 형광등으로 교체한대요. 교체. 그 교체란 얘기는 기존에 달려 있는 거를 떼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철거를 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요거를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교체의 개념은 철거와 신설의 개념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20W 이동형 펜던트 화면 개방형 형광등 20개를 갖다가 자, 20W 이동형 직부 화면 개방형 형광등으로 교체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거는 교체를 했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래서 자, 지금 보면 20W 자, 펜던트는 이제 펜던트 화면 개방형 개방 이거는 20등이 되는 거죠. 요 놈을 갖다가 자, 뭐로 자, 20W 자, 이 직부, 자, 직부등으로 바꾼다는 얘기죠. 화면 개방형 형광등으로 얘를 교체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중에 철거되는 20W 펜던트 화면 개방 형광등 재사용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재사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 다시 쓸 거란 얘기예요. 버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 철거할 때는 그냥 막 사용하지 않을 거 생각하고 막 하다 보니까 부서지는 거죠. 근데 재사용하면 조심스럽게 얘를 철거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더 품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천장 구멍 뚫기 및 취부대 설치와 자, 취부대 설치와 등기구 보강 작업은 계상하지 않고 공구선료 등을 제외한 직접 노무비만 구하시오. 단 인공 계산은 소수점 셋째짜리까지고요. 직접 노무비는 셋째짜리 반올림 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째짜리 반올림만에 직접 노무비는 첫째짜리까지. 내선용 노임은 22만 5,408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형광등 기구 설치해가지고 표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좀 찾아줘야 되겠죠. 그죠? 기본적으로. 자, 크기를 한번 찾아봅니다. 자, 직부형과 그 다음에 펜던트형, 매입, 반매입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32W 이등용 매입 화면 개방형이다. 그러니까 요걸 갖다 찾아야 되겠죠? 30W 이등용.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뭐예요? 40W 곱하기 2에서 찾아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매입 화면이니까 매입 반매입이니까 자, 매입일 때는 쭉 가서 요것이 나오겠네. 그렇죠? 0.415가 등장하겠네요. 그 다음에 요거를 32W 곱하기 3 해서 자, 매입 누버형으로 바꾼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겠죠? 곱하기 3은 자, 쭉 따라갑니다. 여기서 요 값이 또 나오겠네요. 0.545가 등장하겠네. 그러니까 얘하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화면이 개방된 거 얘는 누버가 달렸으니까 누버를 또 씌워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 내선 전공이 달라지는 거죠. 이게 조금 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W 이동용 펜던트 하면 자, 펜던트용 여기 있으니까 자, 20W 이동용짜리 펜던트 쭉 따라갑니다. 그럼 0.125 그죠? 내선 전공이 0.22로 나왔어요. 재상이고 그다음 요거를 직부 화면 개방형 직부등으로 바꾼다. 그러면 직부등은 요거 되겠네. 그렇죠? 0.177입니다. 그러니까 펜던트하고 직부등하고 보면 아, 직부등이 작업이 더 쉽구나라는 걸 볼 수 있죠.
J보다 내선 용이 주니까 이렇게 자 내선 용이 자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32W 이동용 매입 화면이니까 0.415가 그렇죠? 그다음 요거는 0.545가 자 되겠고요. 그다음에 펜던트 관련해서는 0.177 0.215가 되겠네. 0.215가 되겠고 그다음에 직보등 관련해서는 0.177이 자 등장하겠습니다. 자, 해설. 화면 개방형 기준이고요. 화면 개방 기준이고 자, 누보 또는 아크릴. 자, 누보형일 때는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설치품에 110%를 적용해라 이런 얘기죠. 설치할 때입니다. 자, 110%. 그 다음에 등기구 조립 설치 결선 어쩌고저쩌고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취부태 설치 별도 가산한다. 별도 가산한다. 근데 얘는 네,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해당 대응이 없죠? 그 다음에 광천장 방식 직부형 품이다. 이것도 뭐 해당이 없고, 방폭형 해당이 없고. 그 다음에 높이, 포령 등기구도 아니고, 안전기 교환도 아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도 상관없고, 나머지는 상관이 없나. 자, 그런 부분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자, 맨 앞쪽에, 자, 뭐만 있었어요? 요거, 110%, 그죠? 누버를 딸 때, 요거 할 때는 110%를 적용해주라.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철거는 30%인데, 재사용 철거는 50%를 써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철거할 때는 이제 30% 쓰고, 그 다음에 재사용할 때는 요 재사용이니까 이거는 50% 잡아줘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철거부터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철거하면 이제 32W 매입 화면 개방형 요걸 갖다 먼저 철거를 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철거품하고 신품을 또 나눠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우선 이제 철거부터 한번 잡아봅니다. 철거. 자, 첫 번째는 뭐부터 철거해야 되냐면, 자, 32W 이 매입하면 개방형 형광등. 자, 요거 철거품부터 먼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30개를 갖다가 먼저 철거해야 되니까. 그러면 자, 여기서 아까 찾았던 게 요 0.415였죠? 요 값이었죠? 그죠? 요 값. 그러니까 0.415에다가 얘가 30개고요. 그다음에 철거는 30% 적용해. 그렇죠? 그래서 자, 요 놈을 갖다가 한번 정리해 보니까 얼마냐면 3.7352인이 나옵니다. 3.7352인. 이고요. 자, 두 번째 철거되는 거. 자, 두 번째 철거되는 거는 요거죠. 자, 20W. 그다음 이 펜던트 하면 개방형 형광등. 요거는 20개를 철거하는 건데. 그렇죠? 자, 요놈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 있었어요? 자, 요거죠, 요거. 펜던트형이었죠, 먼저? 펜던트를 갖다 직분으로 나중에 바꾸는 거니까. 그럼 0.215가 되겠죠. 요게 20개인데, 요거는 재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재사용에 관련된 부분이 재사용 철거가 50%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50%를 이렇게 잡아줍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얼마가 나오느냐? 2.15가 이렇게 나왔어요. 요게 철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에 관한? 설치에 관한 거죠? 자, 첫 번째 이제 요거를 갖다가 뭐로 바꾼다? 자, 요 놈을 갖다가 자, 뭐로 바꾼대요? 요거로 바꾼대요. 자, 32W 곱하기 3 매입 누버형 형광등. 요거로 이제 설치하는 거죠. 그러면은 요게 해당되는 게 어떤 거냐? 자, 요게 해당되는 거. 자, 매입
요 곱하기 3에 해당되는 거니까 쭉 보면 요거죠. 0.545. 0.545에다가 요게 몇 개? 30개. 자, 요놈에다가 자, 뭐가 있었냐면 얘는 자, 매입인데 매입 누버형으로 바꾼다고 해서 누버형으로. 그럼 이제 누버형에 관련된 것이 자, 어떤 거냐면 요거죠, 이거. 해설 1번에 자, 110%를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1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10%는 자, 요거는 해설 1번이에요. 해설 1번. 해설 1번 거. 자, 그래서 요게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면은 17.9852인이 나옵니다. 17.9852인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에 관한 게 있었냐면은 요 펜던트 하면 개방형 형광등을 철거하고 자, 뭐로 바꿨다? 개방형 형광등으로 바꿨다. 그러니까 자, 20W 곱하기 2 직보 등으로 바꾼 거죠. 직보 하면 개방형 형광등. 자, 요거 20개인데 그러면은 20에 2니까 자, 20W에 2에서 자, 요건 직보등이잖아. 직보. 0.177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0.177 자, 곱하기 20개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놈을 갖다 계산하니까 3.542 나와요. 3.542. 자, 따라서 네, 소요 인공계. 자, 인공 합계를 딱 구하면 27.41이 나옵니다. 자, 27.41. 자, 따라서 직접 노미 구해야겠죠? 직접 노미는 자, 27.4인 곱하기 요 단가 있었죠, 아까? 단가 22만 5,400, 22만 5,408원. 자, 요거를 계산해 주시면 자, 됩니다. 자, 그거 해줬으니까 그거 값이 얼마 나오냐면은 617만 8천 17만 8,488원. 그러니까 617만 8천 433이네. 433원. 자, 요게 해당되는 그런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거와 이렇게 이제 신설로, 자, 철거 신설로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공계 구해서 자, 이렇게 해당되는 데 노임을 곱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뭐 내선 전공계 또는 뭐 인공합계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1번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적산에 관련된 자, 그런 부분이 돼 있었고요. 자, 그럼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등을 한 계통의 3계수에서 전멸하기 위하여 3로 스위치 2개와 4로 스위치 1개로 조합한 경우 이들의 계통들을 그리시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자, 뭐냐면은 자, 요렇게 이제 여기가 회로고요. 예, 선이고. 그다음 여기가 자, 중성선이에요. 자, 요금 여기서 이렇게 따 가지고 여기다가 램프를 단다. 램프를 직결했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들어올겠죠? 그러면 램프 기준했을 때 한쪽은 이제 뭐 걸려요? 전압선이 걸리고 한쪽은 뭐가 걸려요? 자, 바로 중성선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예를 들면 전압선이고 여기는 뭐 걸린다? 중성선이 걸린다. 한쪽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는 뭐예요? 램프 한쪽은 무조건 이제 중성선에 해당되는 자,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한쪽은 이제 전압선 라인인데 일반적으로 여기다 이제 스위치는 여기다 걸죠. 여기다가 이렇게 스위치를 걸어줍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보면 아하 하나는 무조건 중성선에 가고 하나는 스위치를 거쳐가지고 전압선 쪽으로 자,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놈은 이제 전압이 걸리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핫이라고 하죠. 핫상이라고 그래요. 하트상, 뭐 핫상 뭐 이런 식으로 자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차가 났다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실 거는 무조건 한 선은 어디를 갖다 거친다? 전동으로 간다. 전원의 하나는 무조건 전동으로 간다. 전동으로 이렇게 무조건 하나 갔어요. 그럼 이 나머지 선은 뭐예요? 스위치를 갖다 거쳐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스위치 하나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스위치가 하나라면 뭐예요? 스위치가 하나라면 여기 거치면 되는데 여기는 스위치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어요. 자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어쨌든 간에 일로 가서 자 스위치 몽땅 잡아서 하나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게 예를 들어서 스위치가 하나다 그러면 이렇게 해결하면 끝나잖아. 그쵸? 스위치 하나라면. 근데 스위치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는 거야. 3로 스위치하고 4로 스위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하면 나머지는 연결만 시키면 끝나는 거예요. 연결만. 자, 그러니까 요 놈하고 요거를 연결을 시켜 이렇게 연결. 자, 이렇게 연결. 그 다음에 요 놈과 요거 연결. 그죠? 자, 이렇게 연결을 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리로 가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연결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어려운 거 없죠? 네, 간략하게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가닥이고 이쪽이 4가닥, 이쪽이 3가닥, 그 다음에 이 전동 쪽에 관련된 거는 2가닥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무조건 중성선에서 또는 한 전선에서 등으로는 다이렉트로 간다. 다이렉트로. 그리고 나머지 전등 반대쪽은 스위치를 거쳐서 전원 쪽으로 들어간다. 라는 거를 이제 기억하면 이제 그리는 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도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 같은 평형 3단 궤도로 운전하는 루더 전동기가 있다. 그림같이 2개의 전력계 W1과 W2 그래서 2전력기가 되네요. 자, 이렇게 된 게 병렬, 이렇게 된 게 병렬이니까 전압을 측정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전류, 여기서 전류 측정하는 겁니다. 이게 전류계 지시값이 되죠. 자, 그랬더니 지시값이 W1은 2.99, W2는 6이다. 전압하고 전류, 전압계와 전류계 지시값이 주어졌어요. 다음 강문에 답하시오 이렇게 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W1은 2.9고요. W2가 6이다. 연 얘기죠. 자, 이 전동기의 역률은 몇 %냐라고 이렇게 모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률이라는 것을 산정하려면 피상 전력과 그 다음에 유효 전력 해서 이렇게 계산되는 이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유효 전력은 계산 방법이 2 전력계 지시값을 더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피상 전력은 자 유효 전력의 제곱과 무효 전력의 제곱을 자 계산해서 해주면 되는 거죠. 참고로 무효 전력은 루트 3의 자 2 전력계 지시값에 자 뭐가 되겠어요? 차가 되겠죠. 그래서 큰 거, 작은 거 빼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전압계와 전류계 지시값이 주었기 때문에 자 요걸 어떤 이렇게 루트 3 VI로 자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 쉽게. 자 그러니까 여기다 한번 넣어봅니다. 그러면 자 피상 전류부터 먼저 구해요. 루트 3에다가 전압계 지시값이 얼마 나왔나요? 자 200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전류계 지시값은 30이라고 했어요. 30. 그 다음에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해주면 자 피상 전력이 나오게 되네요. 자 답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피상 전력은 얼마 나오냐? 10.39가 나왔어요. 10.39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자 소비 전력 자 2개 더한 거죠. 2.9과 6. 그러면 얘는 자 8.9 kW. 자,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10.39에 8.9 곱하기 자, 10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역률을 갖다 계산하니까 85.66%가 나옵니다. 1번은 이렇게 되고요. 자, 2번 역률을 90%로 개선시키려면 몇 캡의 용량의 콘덴서가 필요한지 구하시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P 값은 요거란 얘기죠. 자, 8.9고요. 그 다음에 개선전은 85.66이었다. 근데 얘를 갖다가 90%로 개선시킨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역률 관식에다가 자, 이거를 대입해 주면 됩니다. 자, 공식은 어떻게 돼요? QC는 P에 탄젠트에 세타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2가 되죠. 그러니까 이 P 값은 8.9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계산하는 거 0.8566이 되겠죠? 0.8566 루트에 1 마이너스 0.8566의 제곱 마이너스 얘를 90%로 계산한다. 자, 요걸 갖다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을 갖다 계산하니까 1.05가 나옵니다. 1.5 K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까지는 뭐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3번. 자, 이 전동기로 매일 20의 속도로, 매분 20의 속도를 자, 20m/, 자, 분이 되는 거죠. 물체를 건성한다면 몇 톤까지 가능한지 구하시오. 종합 효율은 80%다. 그럼 이제 건상기에 관련된 자, 전동기의 용량은 자, 건상기 관련된 전동 용량. 자, P 구하는 식이 어떻습니까? 6.1 효율에다가 WV가 되는 거죠. 요게 단위가 킬로와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건상 속도고요. 요거는 건상 하중인데 얘가 톤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물어온 거는 톤을 갖다 물어왔기 때문에 자, W에 대해 정리한다. 그러면 V. 자, P 곱하기 6.12 효율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동기로 해서 자, P 값은 이제 뭐예요? 8.9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 V는 이제 권상 속도니까 자, 20이 됩니다. 단위를 갖다 써오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8.9 킬로와트가 되고 6.12 곱하기 자, 종합 효율은 80%. 그럼 여기서 W 값은 톤이 나오는 거예요. 예, 요거를 갖다 계산했더니 얼마가 나오냐면은 자, 2.18 톤이 나오네요. 자, 요 값이 이제 권상을 할 수 있다. 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식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네, 권상기에 관련된 자, 그런 전동기 용량 산출하는 자, 그런 식. 그리고 이제 기본 단위도 자, 요거는 톤이고요. 요거는 자, 바로 뭐야? 자, 권상도가 이제 분당이죠. 자, 미터/퍼 분이고 그다음에 효율이다. 그 3번은 이렇게 산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정리하고요. 다음 문제 또 자, 들어가 볼게요. 자, 4번 문제입니다. 소선의 직경이 3.2mm인 37가닥 연선의 외경은 얼마냐 이렇게 자, 물어봤어요. 이게. 그러면 소선수가 37이 나온다. 그러면 3의 n에 n 플러스 1에 플러스 1 되겠죠. 여기서 n은 층수가 됩니다. 일단은 이제 층수를 갖다 먼저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층수를 산출합니다. 자, 왜냐하면은 여기서 봤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자, 1층짜리가 몇 가닥에 7가닥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보통 얘기하는 이 소선에 여기가 소선의 지름이고요. 여기가 전선의 자, 직경이 됩니다. 그 요거는 2n에 플러스 1에다가 자, d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층수가 나와야 자, 바로 이 연선의 외경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요거다 요 층수가 아니까 자, 층수는 몇 층이냐? 바로 3층이 나온다라는 얘기죠. 3층이 나옵니다. 3층일 때가 37이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자, 2 곱하기 3에다가 플러스 1 곱하기 여기가 3.2가 되죠.
자, 따라서 외경을 갖다 구하면 자, 요 값이 얼마냐면은 22.4mm가 나오네요. 자, 필기 때 많이 다루는 그런 부분이라서 자, 어렵지 않게 우리가 자,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게 2층이다 그러면 자, 이거는 몇 가닥이 나와요? 자, 바로 19가닥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1층일 때는 얘는 7가닥이 되고요. 자, 3층일 때는 37이 된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식하고 요 식만 알고 있으면 이제 쉽게 풀이가 되는 자, 그런 내용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4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5번입니다. 500kVA의 단상 변압기 세대로 델타 결선되어 있고 예비 변압기로서 단상 500kVA짜리 한 대를 갖고 있는 지금 변전소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변압기 세대가 있고 예비 변압기로서 지금 한 대의 변압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총 변압기의 대수는 총 4대가 될 거예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부하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예비 변압기까지 사용을 해야 된대. 그래서 사용하여 최대 몇 킬로볼트 부하까지 공급할 수 있는지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조건을 보니까 단 불평형을 고려하여 최적의 결선법으로 변경하여 하는 조건이다. 그러면 지금 델타 결선이에요. 자, 이렇게 델타 결선으로서 변압기를 몇 개 갖고 있냐면 3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3대. 그럼 변압기의 용량을 P라고 한다면 한 대의 용량을 자, 델타 결선에 대한 변압기의 용량은 변압기의 용량의 몇 배가 돼요? 3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3배인데 여기 변압기가 한 대가 더 있어. 그러면 총 4대 가지고 뭐래요? 델타 결선에서 변압기 한 대가 고장이 나더라도 자, 삼상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게 Y 결선이야. Y 결선에서는 변압기 한 대가 고장이 나게 되면 삼상 공급 가능합니까? 불가하죠. 자, 역V 결선이 돼가지고 Y 결선은 불가하지만 델타 결선은 변압기 한 대가 고장이 나더라도 무슨 결선으로? 그렇죠? V 결선으로 삼상 공급이 가능하더라. 다만 이용률과 출력률이 떨어질 뿐이지 삼상 공급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V 결선으로서 자, 총 그러면 두 대를 이용해서 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공급을 해줄 수 있더라 이거야. 삼상 부하예요. 그러면 V 결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V 결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변압기 한 대 용량의 자, 몇 배가 될까요? 2배가 됩니까? 아니요. 벡터적인 해석을 해보니까 자, 변압기 한 대가 늘어날 때마다 몇 배씩 증가하더라? 루트 3배씩 증가하게 되더라. 그럼 V 결선은 루트 3배 P가 됩니다. 그러면 자, 5번 문제에서는 VV 결선을 하니 자, 어떻게 돼요? 루트 3배 P에 대한 곱하기 2배가 되면 되겠죠. 그러면 그때 자, 변압기 용량은 500이니까 500의 루트 3 곱하기 2배가 될 것이고 그러면 1000 루트 3이 돼서 1732kVA를 공급할 수 있다더라.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자, 델타 결선이라고 하는 것은 변압기 한 대가 고장이 나도 V 결선으로서 삼상 공급이 가능하고 Y 결선일 경우에는 자, 변압기 한 대가 고장이 나게 되면 삼상 공급이 불가하다는 얘기죠. 역-V 결선이 돼서 그것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자, 변압기 한 대가 늘어날 때마다 몇 배씩 루트 3배. 그러니까 2대 가지고 V 결선할 때는 변압기 한 대 용량이 몇 배가 된다? 루트 3배가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설계자가 크기, 형상 등 전체적인 조화를 생각하여 형광등 기구를 벽면 상방 모서리에 숨겨서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형광등을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설치하는 방식으로 자, 기구로부터 빛이 직접 벽면을 조명하는 건축가 조명. 자, 빛이 어디를 갖다 밝힌다고요? 이 벽 쪽을 이렇게 자, 밝히는 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걸 갖다가 코니스 조명이라고 하는 거죠. 건축가 조명, 이제 근래에 많이 쓰고 있는 자, 그런 부분이 바로 코니스 조명이다. 자, 넘어갑니다. 문제 7번입니다. 다음 수전 단선도를 보고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보시게 되면 지금 수전 설비가 나와 있습니다.
22.9kVy의 자 삼상 4선식의 결선이고 책임 분계점으로부터 자동 부하 개폐기가 지금 있어요. ASS라고 하는 피레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MOF 자 전력수급용 계기용 변성기가 있고요. 자 보시게 되면 델타 Y 결선이고 삼상 변압기 용량이 500kVA 1차 측이 22,900 자, 선을 중심으로 할 때는 2차 측에 380, 상을 중심으로 할 때는 220V를 썼고 자, 이 변압기가 가지고 있는 퍼센트 임피던스가 5%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F에 크로스가 된 것은 아마도 여기서 고장이 발생이 된 것 같아요. 자, 1번 단선도에 표시된 자, ASS의 최대 과전류 락 전류값과 자, 과전류 락 기능을 설명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최대 과전류 락 전류라고 하는 건 락전류라고 하는 게 얼마냐? 자, 우리가 보시게 되면 자동 구분, 자, 개폐기 있죠. 자동 구분, 자,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라고 하는 게 ASS인데 ASS다라고 하는 게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가 되겠죠. 개폐기가 되는데, 자, 이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의 최대 과전류의 락전류라고 하는 것은 얼마가 되냐면 800A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의 10%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그러면 최대 과전류의 락전류라고 하는 게 800A 자 800A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 10%의 영향을 가지고 있고 자 과전류의 락 기능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했더니 자, 여기에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가 있고요. ASS가 있고 자, 이 부분에는 자, 수용가가 있을 것이고 이 부분에는 리클로저라고 하는 자, 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 여기 해설을 보시게 되면 전격 락 전류 이상 발생 시 자, 그러니까 ASS가 가지고 있는 최대 과전류의 락 전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이때 락 전류 이상 발생 시 개폐기는 자 락돼요. 락이 됐다는 얘기는 자 이게 차단되지 않은 상태예요. 아직 대기 상태라는 얘기인데 자 락돼요. 차단되지 않고 자, 이 부분이 동작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대기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후비 보호 장치에 의해 후비 보호라고 하는 게 이제 뭐 리클로저 같은 게 되겠죠. 리클로저의 고장 전류 제거 후 고장 전류가 제거가 됐어. 그러면 그때 개폐기가 어떻게 됩니까? 대기 상태에서 개방돼요. 고장 구간을 자동으로 분리하는 기능을 우리는 과전류의 락 기능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자, 과전류의 락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ASS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가 됩니까? 대기 상태가 됩니다. 대기 상태가 된 상태에서 후비 보호 장치에 의해서 고장 전류가 제거가 되면 그때서야 자, ASS가 어떻게 된다? 그 대기 상태에서 개방 상태가 돼서 자, 고장 구간을 분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과전류의 락 기능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단선도에 표시된 피레기의 전격 전압과 제일 보호 대상을 쓰시오라고 했어요. 자, 보시게 되면 지금 22,900의 배전솔로예요. 피레기. 그럼 피레기라고 하는 것은 자, 피레기 라이팅 어레스트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 자, 이게 154,000V이고 229이에요. 이게 송전솔로다라고 했을 때는 자, 우리가 피레기를 설치를 하는데 자, 여기에 피레기를 설치를 하는데 그 피레기의 전격 전압은 얼마입니까? 144kV가 될 것이고 229는 21kV가 돼요. 그런데 배전솔로가 되겠죠. 22.9kV에 자, 배전솔로에서 피레기를 설치할 때에는 자, 여기가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18kV가 피레기의 전격 전압이 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송전솔로에서는 21kV가 돼야 되지만 229이 배전솔로에서는 18kV가 돼야 된다. 그래서 18kV가 돼야 되는 거고 자, 피레기의 제1보호대상 피레기의 제1보호대상은 누구예요? 그렇죠? 여기 변압기가 되겠죠. 그래서 전력용 변압기가 제1보호 대상이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단선도에 표시된 한류형 퓨즈의 단점을 쓰시오라고 했어요. 한류형 퓨즈다라고 하는 것은 기능이 뭡니까?
부하 전류는 안전하게 통전을 시키고 기준값을 넘어선 전류에 대해서는 차단하여 전로나 기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한류형 퓨즈예요. 한류형 퓨즈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 단점은 한번 끊어지게 되면 재사용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투입 불가, 재사용 불가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단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차단 시간이 한류형 퓨즈는 0.4Hz 정도가 돼요. 차단 시간이 짧기 때문에 과전압이 걸릴 우려가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차단 시에 과전압이 발생될 우려가 크고, 자, 과전류, 과도전류, 과전류, 과부하 전류, 그렇죠? 그럼 과전류에 의해서 용단되기 쉽고, 그래서 결상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굉장히 크다더라. 차단되어도 차단되지 않은 전류의 범위가 존재한다더라.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는데, 단점을 두 가지 쓰라고 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부터 쓰셔야 되겠죠. 재투입 불가라고 하는 것, 재사용 불가 또는 차단 시 과전압이 발생이 된다. 그 정도 여러분들이 두 가지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4번. 단선도에 표시된 MOF, 전력수급용 계획용 변성기에 대한 과전류 강도 기준으로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담란해 쓰시오라고 했어요. 자, MOF의 과전류 강도는 자, 기기의 설치점에서 단락전류에 의하여 계산 적용하되 22.9kV급에서 60A 이하의 MOF 최소 과전류 강도는 전기 사업자의 규격에 의해 자, 몇 배로 합니까? 75배로 하더라 이거야. 자, 75배로 하고, 자, 여기는 1번은 75배가 돼야 되겠죠. 75배로 하고, 계산값이 자, 75배 이상인 경우에는 자, 얼마요? 보시게 되면 자, 150배를 적용을 해라. 150배를. 내성 규정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60A 초과 시 MOF의 과전류 강도는 자, 몇 배로 적용한다? 40배로 적용을 하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정해진 부분이기에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단선도에 표시된 후에 변압기의 2차 F점에서 삼상 단락전류와 성간 단락전류를 각각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보시게 되면 퍼센트 임피던스가 지금 얼마예요? 5%이고 퍼센트 임피던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자, 첫 번째 삼상의 단락전류는 어떻게 구해요? 퍼센트 임피던스가 나오면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백의 전격 전류로 구하는데, 그때 이 전격 전류가 단상일 경우에는 V분의 P로, 삼상일 경우에는 루트 3 V분의 P로 우리가 계산을 하죠. 자, 그러면 단락 전류는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백에 자, 루트 3 V분의 P로 계산을 하는데, 이때 퍼센트 임피던스는 자, 5%가 될 것이고, 거기에 자, 100에 곱하기 자, 루트 3 곱하기 전압은 지금 380과 220이 되겠죠. 왜? 변압기 2차 측에서 사고가 발생이 됐으니까. 야, 그러면 보시게 되면 성간전압 루트 3이니까 380V가 돼야 될 것이고, 변압기 용량은 500 곱하기 10에 3승이 됩니다. 자, 요거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15,193점 자, 43A가 나오죠. 43A가. 자, 그래서 자, 성간 자, 우리가 삼상의 단락 전류를 구해봤어요.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게 성간 단락 전류를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보게 되면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상의 단락 전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식을 만들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Y결선이니까 자, 이렇게 Y결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상의 단락 전류를 구해 보게 되면 IS는 임피던스에 대한 상전압이 될 것이고, Y결선이다 보니까 임피던스에 대한 루트 3분의 V가 돼서 자, 루트 3배의 임피던스의 V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성간 단락 전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선과 선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자, 내부 저항이 이제 내부 임피던스가 존재할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IS-는 2배의 임피던스에 대한 자, 전압으로 우리가 계산하게 되겠지. 자, 그러면 자, 이 부분의 식을 가지고 이 두 가지의 식을 가지고
우리가 공간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자, B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삼상 단락전류에 대한 성간 단락전류의 B는 2배의 임피던스에 대한 전압에 대한 자, 루트 3배의 임피던스에 대한 V로 보겠죠.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잠깐 지워보겠습니다. 삼상 단락전류는 이건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자, 성간 단락전류는 자, 여기 이 부분이 되겠죠. 삼상 단락전류에 이렇게 되겠네. 그럼 몇 배의 차이가 납니까? 자, 보시게 되면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 자, 성간 단락전류라고 하는 것은 자, 몇 배의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돼야 되겠다. 자, 여기가 루트 3의 임피던스의 V가 되고요. 자, 여기 성간 단락전류는 2배의 임피던스의 V가 되니까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곱하기 2분의 루트 3배가 된다. 우리 비례식을 쓰게 되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단락전류라고 하는 것은 15,193.43 암페어에 2분의 루트 3배가 되니까 성간 단락전류는 얼마가 되냐? 13,157.9 암페어의 전류가 흐르더라.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기 삼상에서의 자, 단락전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성간 단락전류의 전류값은 이렇게 보니까 그 비례식을 우리가 써보는 거죠. 비례식을. 자, 이해되셨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자, 5번 문제를 풀 수 있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여기 7번 문제를 풀어봤어요. 이해되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또 문제였습니다. 문제 8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8번 보시게 되면 자, 계기용 변류기를 선정할 때 열적 과전류 강도와 기계적 과전류 강도를 고려해야 한다. 자, 이때 열적 과전류 강도와 기계적 과전류 강도의 관계식을 쓰시오라고 있어요. 자, 열적 과전류 강도의 관계식은 SN이라고 하는 것은 전격 과전류의 강도를 얘기하고요. S라고 하는 것은 통전 시간 T초에 대한 열적 과전류 강도를 얘기합니다. T세크라고 하는 것은 통전 시간을 얘기하겠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지금 관계식을 만들어 보라고 했는데 저희가 열적 과전류 강도라고 하는 것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열적 과전류 강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변류기 CT에 손상을 주지 않고 1초가 1차 측에 흐를 수 있는 최대 전류. 그러니까 CT가 존재하게 되면 CT가 자, 이렇게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1차 측 전류가 있을 것이고 여기는 2차 측 전류가 있을 것이며 여기는 CTB가 존재할 것인데 자, CT에 손상을 주지 않고 1초간에 1차 측에 흘렀을 때 최대 전류. 이걸 뭐라고요? 열적 과전류 강도라고 해요. 열적 과전류 강도. 그러면 이때 자, 통전 시간 T초에 대해서 열적 과전류 강도 S는 자, 시간에 대한 통전 시간에 대한 제곱에 대한 자, S의 N 과전류 자, 강도로 우리가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전격 과전류 강도라고 하는 것은 실효치를 기준으로 단위가 자, 킬로암페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자, 열적 과전류 강도에 관련된 식이다. 그러면 기계적 과전류 강도의 관계식은 뭐냐? 자, 기계적 과전류 강도라고 하는 것은 변류기가 전자력에 의해 정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 손상이 되지 않는 1차 측 전류의 파고치, 가장 큰 파고치를 얘기하고 이때 기계적 과전류 강도는 어떻습니까? 열적 과전류 강도의 자, 요게 몇 배가 된다? 2.5배가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뭐 열적 과전류 강도라고 하는 것은 CT 1차 측에 1초간 1차 측에 흘릴 수 있는 최대 전류를 열적 과전류 강도라고 하고 자, 기계적 과전류 강도라고 하는 것은 자, 뭐요? 1차 측의 전류의 파고치를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몇 배가 돼야 된다? 열적 과전류 강도의 2.5배가 돼야 된다. 자, 이 부분 여러분들이 처음 들으셔서 이제 이 부분이 어렵겠지만 자꾸 써보시고 하신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여러분들 필기 공부하셨을 때
설비 기준에서 잠깐 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올 시험 문제에 대해서는 나올 수 있는 높은 문제가 또 되겠다라고 또 봅니다. 그래서 꼭 공식을 알아두시고 거기에 대한 의미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잘 해두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해되시겠죠? 자, 8번 문제였습니다. 문제 9번입니다. 3층 사무실용 건물에 삼성식의 6000V를 200V로 강압했어요. 강압하여 수연하는 설비이다. 각종 부하 설비가 표와 같을 때 참고 자료를 이용하여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보니까 동력 부하 설비가 난방, 공기 조화 관계가 있고요. 상용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시 쓰고 있는 것이고, 보시게 되면 하계 동력이 있고요, 동계 동력이 있습니다. 하계 동력과 동계 동력이 있고 상용 동력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좀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하계 동력과 동계 동력을 봤을 때 이건 1년 내내 쓰는 게 아니고 여기는 여름철에, 여기는 겨울철에, 그러니까 큰 동력값을 여러분들 기준을 삼으면 돼요. 나중에 뭘 구할지 모르겠지만. 자, 그 다음에 조명 및 콘센트 부하 설비예요. 조명하고 콘센트 부하 설비가 전등 관계, 콘센트 관계, 기타 정유기 부분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상부전화로 변압기 보유형 전력 퓨즈의 전격을 줬고요. 자, 그 다음에 배전용 변압기의 전격을 줬습니다. 배전용 변압기의 전격을. 자, 보니까 유입 변압기와 단상과 삼상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전격을 준 거죠, 지금. 자, 그 다음에 탭 전압에 대해서 줬고, 그 다음에 역률 개선용 콘덴서에 자, 용량 계산표를 줬습니다. 그렇죠? 자, 이걸 가지고 첫 번째, 동계 난방 때 온수 순환 펌프의 상시 운전하고 온수 순환 펌프는 수용률이 100%예요. 보일러용과 자, 오일 기어 펌프의 수용률이 60%일 때 자, 난방 동력 수용 보완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자, 뭐 구하라고 한 얘기예요? 지금 수용 보완 구하라는 얘기죠. 수용 보완. 그러면 수용 보완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떻게 구합니까? 자, 보니까 상시 온수 순환 펌프는 상시 운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온수 순환 펌프의 수용률. 자, 온수 순환 펌프예요. 순환 펌프의 수용률은 지금 100%를 줬고요. 보일러하고 오일. 자, 오일에 펌프의 수용률은 60%를 줬어요. 그러면 이때 지금 수용 보아 구하라고 한 얘기니까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뭘 구하면 돼요? 킬로와트는 최대 전력이니까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표 1번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표 1번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난방 관계에 있어서 자, 온수 펌프에 대한 순환은 지금 100%예요. 용량이 지금 얼마입니까? 3kW가 되겠죠. 3kW. 그러면 3kW니까 자, 킬로와트는 3kW 곱하기 1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자, 보일러와 오일 펌프는요. 오일 기어 펌프는 자, 6kW 플러스 0.4kW 곱하기 수용률은 0.6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게 되면 자, 이때 수용 보아를 구할 수 있겠죠. 이때 수용 보아가 얼마냐라고 봤더니 6.84kW가 나오더라. 그래서 우리가 1번 문제는 이렇게 해결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1번 문제는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에 관련된 얘기다.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볼게요. 2번 문제. 동력부하의 역률이 전부 80%이고 자, 피상전력은 각각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상용, 하계, 동력별로 각각 자, 계산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 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볼게요. 상용 동력이 있고요. 자, 문제 2번. 다음에 하계 동력이 있어요. 하계 동력. 다음에 동계 동력이 있겠죠. 자, 킬로볼트 암페어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역률이 80%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것도 표 1번을 보셔야 되겠죠. 표 1번을 여기를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상용 동력은 얼마예요? 25.8이니 자, 25.8을 역률 0.8로 나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는 32.25 킬로볼트 암페어가 나올 것이고 하계 동력은요
52kW를 역률 0.8로 나눠 보시게 되면 얼마냐? 65kVA가 나옵니다. 65kVA가. 동계 동력은요. 자, 9.4kW가 되겠죠. 그걸 0.8로 나눠 보니까 모든 역률은 지금 80%대 역이라고 했기 때문에 11.75가 나와요. 11.75kVA가 나온다더라.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2번 문제도 해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총 전기 설비 용량은 몇 kVA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라고 했어요. 자, 총 전기 설비 용량은 자 보시게 되면 여기에 동력 부하가 있는데 상용 동력과 하계 동력, 동계 동력이 있는데 상용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용량은 포함이 될 것이고 하계 동력과 동계 동력은 둘 중에 하나만, 그러니까 용량이 큰 걸 하나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65kVA가 될 것이며, 자 이게 조명과 콘센트도 항시 우리가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는 자 77,300 자 볼트 암페어니까 10에 3승 해보니 어떻게 돼요? 3번은 32.25 플러스 65 플러스 여기는 77.3kV 정도가 되겠죠. 77.3kV 암페어가 된다. 자, 이걸 가지고 계산기를 눌러보니까 174.5kV 암페어가 된다더라. 자,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보시게 되면 여기는 상계 동력, 상시 동력 그래서 보게 되면 상용 동력이 될 것이고, 자 여기는 지금 하계 동력이 되겠죠. 동계 동력보다는 하계 동력 값이 크니까 여기는 조명이나 콘센트 동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3번 문제 총 전기 설비 용량을 구했고요. 그 다음에 4번 자 전등의 수용률은 70%, 콘센트의 수용률은 50%로 한다면 자 단상 변압기를 연결해야 한다. 자 단상 변압기에 몇 kVA짜리를 지금 해야 됩니까? 정유기는 100%예요. 그러면 전등은 지금 전등은 수용률이 70%이고 그다음에 콘센트는 자 수용률이 50%예요. 그다음에 정유기는 100%를 지금 계산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표를 이용하셔야 되겠죠. 자 여기서 이 표를 이용해야 되겠네. 그다음에 자 전등을 한번 보시자고요. 전등은 용량이 지금 얼마입니까? 1040 플러스 1120이 될 것이고 이 부분이 되겠죠. 총 용량이니까. 자, 플러스 45100 플러스 자, 600이 돼요. 곱하기 수용률 0.7에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을 해 보면 자, 이 수치가 얼마가 나오냐라고 봤더니 33.5kVA가 나오더라.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콘센트는요. 자, 콘센트는 자 여기 일반 콘센트가 12,000이에요. 자, 12,000이고 440에 플러스 자 3,000에 플러스 3,600에 플러스 2,400에 플러스 7,200이 되겠죠. 거기에 수용률이 50%입니다. 거기에 10에 마이너스 3승을 해보면 이 수치가 얼마나 나오냐면 14.32가 나와요. 14.32kVA가 나오더라. 자, 거기에 정유기가 있겠죠. 기타. 자, 정유기는 800 곱하기 1 하시면 돼요. 거기에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그러면 0.8kVA가 나오겠죠. 이걸 다 더해보니까 자, 33.5 플러스 14.32 플러스 0.8이죠. 자, 이걸 다 더해보니까 얼마나 나옵니까? 48.62kVA가 나오더라. 그러면 자, 변압기의 자, 표준 전격 용량에 의해서 48.62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자, 여기 우리가 6000V라고 했으니까요. 전압이 6000V니까 50이 되겠죠. 그래서 자, 표준 용량에 의해서 단상 변압기의 용량은 50kVA짜리를 선정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5번 동력 설비 부하의 수용률이 모두 60%라면 동력 부하용 삼상 변압기 용량. 자, 여기서는 단상 변압기의 용량이었고 자, 이제 삼상 변압기의 용량을 구해 보랍니다. 삼상 변압기의 용량.
그러면 삼상변압기의 용량은 자, 우리가 어떻게 볼까요? 그렇죠? 여기 잠깐 여기 보시자고요. 또 표를 보셔야 돼요. 삼상변압기의 동력이니까. 자, 보시게 되면 자, 상용 동력이 있고요. 가장 큰 자, 하계 동력이 있겠죠. 동계 동력은 이 하계 동력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는 얼마냐면 25.8 플러스 52가 될 것이고. 그렇죠? 자, 거기에 주어진 조건을 보시자고요. 주어진 조건을 봤더니 수용률이 60%예요. 그다음에 역률은 80%니까 이 부분을 역률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을 자, 곱해서 수용률이 얼마입니까? 0.6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기를 눌러보게 되면 이게 58.35kVA가 나오죠. 그러면 변압계 표에 의거해서 자, 얼마짜리 선정해요? 그렇죠? 삼상 변압기 용량은 얼마짜리? 75kVA짜리를 선정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상기 건물에 있을 때 변압기의 총 용량은 얼마입니까? 단상 변압기. 자, 6번은 자, 단상 변압기의 용량은 50kVA짜리를 썼고 삼상은 75kV를 썼기 때문에 50 플러스 75니까 총 125kVA 용량이 필요하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단상 변압기와 삼상 변압기 1차 측의 전격 퓨즈의 전격 전류는 몇 암페어 것을 선정해야 됩니까? 그러면 자, 여기 표를 보시면 되겠죠. 변압기가 주어졌을 때 자, 50kVA와 75kVA가 있는데 자, 우선은 단상이니까 단상에서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얼마짜리? 15A짜리를 선정을 해야 될 것이고 삼상에서는 75kVA짜리니까 7.5A의 전격 전류가 필요하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참고자료 1번을 이용한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보시자고요. 마지막 문제가 되겠죠. 선정된 동력용 용량에서 역률이 95%로 개선하려면 자, 콘덴서의 용량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우리 콘덴서 용량 QC는 유효 전력 P의 단위는 뭐예요? 킬로와트고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에 탄젠트 세타 2로 구하면 되겠죠. 킬로볼트 암페어. 그러면 삼상 변압기 용량은 75kV 암페어예요. 그러면 75kV 암페어 곱하기 역률이 돼야 될까요? 역률은 80%였으니까 자, 80%에 자, 곱하기 요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표를 이용해야 될 거예요. 80%에서 95%니까 개선전 역률이 80%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여기가 개선전 역률이고 개선 후 역률이니까 95% 대역을 자, 여기서 그어 볼게요. 자, 그다음에 80%가 되겠죠. 이렇게 보셔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는 얼마입니까? 42가 되는데 얼마예요? 여기는 자, 0.42가 되겠죠. 0.42. 자, 이렇게 해서 계산기를 눌러 보니까 이게 얼마나 나옵니까? 25.2kVA의 용량이 필요하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9번 문제까지, 8번 문제까지 풀어봤어요. 그래서 동력용 변압기 용량으로서 역률이 95%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용량이 필요하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기 9번 문제는 앞으로 시험 문제 출제가 저는 제 생각에는 아마 잘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하나하나씩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자, 여러분들 걸로 다시 만드셨으면 합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 같은 방전 특성을 갖는 부하에 필요한 축전 용량은 얼마냐 이렇게 모았어요. 자, 여기가 T1, T2, T3, T4 이렇게 해서 여기서 시작해서 자,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됐다가 감소하는 이런 특성을 나타내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 관계를 갖다 계산해 줘야 되는 거야. 관계를.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되는 거죠. 면적을 자르면. 그러니까 T1에 해당되는 K1이에요. K1의 I1이 되는 거고, 자, 이 값에다가, 요 값에다가, 그 다음에 요 값이 있잖아요.
자, 요 값을 자,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 값을 갖다가 자, 빼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자, 빼주게 되면 이제 요 형상이 나오는데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L분의 1에다가 다 똑같아요. K1 I1 플러스 K2에 I2 마이너스 I1이고요. 플러스 K3에다가 I3 마이너스 I2 자 플러스 그 다음에 K4에다가 I4 마이너스 I3 자 요 식에다 넣으면은 머리 아프게 자 이 면적을 구할 필요 없이 다 그냥 그대로 해결이 자 됩니다. 자 바로 넣어요 그냥. L 값이 지금 이제 보수일인데 자 보통 요거는 얼마냐 0.8이 되겠죠. 자 K1 값 2.45 그 다음에 I1 값은 이제 주어진 게 200이 주어졌어요. 자 플러스 K2 값은 지금 2.45네요. 똑같네 그죠? 그 다음에 I2가 300이고요. I1은 200이 됩니다. 자, 이거 플러스 K3가 1.46이고요. I3는 150이고요. I2는 300이 되네. 자, 그 다음에 플러스 K4가 얼마냐면은 0.45고요. I4가 100에서 3가 150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산출해 주시면 제 원하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 값을 산출하니까 자, 얼마 되면 705가 되네요. 705. 705인데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있군요. 보수일 빠졌네. 자, 보수일. 자, 보수일은 0.7로 한다. 그럼 여기는 0.7이 되겠네. 0.7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조건이 있는데 지금 이제 조건이 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일은 0.7로 한다. 그래서 0.7 넣으면 이런 결과가 자 나오게 되죠. 그렇죠? 만약에 3개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3개면 아셨죠? 그러니까 나머지 어차피 결론적으로 면적을 딱 구하는 건데 자 면적을 다 하더라도 결론은 이 식이 나옵니다. 이 식이. 그러니까 자 이런 패턴을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 11번 문제를 자 보도록 합니다. 11번 문제. 실의 크기가 8, 세로가 10이고 높이가 4.8, 천장 직부형을 조명기 설치한다. 실질 구하시오. 작업면은 바닥에서 0.8이다. 이렇게 자 물어봤네요. 그러면 자 높이가 4.8이다. 근데 여기에 작업면이 있어요. 작업면. 여기가 0.8m. 그 다음에 높이는 4.8m. 자, 그럼 천장에서 작업면까지는 4m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따라서 누움 인덱스는 H. 자, 4.8 마이너스 0.8. 여기서 x 플러스 y가 되겠습니다. 8 플러스 10에다가 자 위에는 8 곱하기 10이 되죠. 요 관계를 갖다 산출하니까 누움 인덱스가 얼마가 나오냐면은 1.11이 나오네요. 1.11. 답은 요게 되겠습니다. 문제 12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12번 보시게 되면 자, 그림과 같이 차동 계전기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3상 델타 Y 결선 30MVA 1차 측에 33kV, 2차 측에 자 11kV의 변압기가 있다. 고장 전류가 전격 전류의 200% 이상에서 동작하는 계전기에 전류의 정정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단 변압기 1차 측, 2차 측의 CT의 변류비는 각각 500대 5이고 자 2000대 5이다. 자 이렇게 지금 주어졌네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게 되면 변압기가요. 여기는 무슨 결선이 되어 있습니까? 델타 결선이고 여기는 Y 결선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여기가 지금 여기가 델타 결선이고 변압기가 2차 측이 Y 결선이에요.
그 다음에 3상 4선식이다 보니까 CT가 지금 3대가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CT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봤을 때 1차 측은 CT가 500대 5짜리고요. 2차 측은 2000대 5짜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흘러들어오는 전류의 값을 구할 수 있겠죠. 1차 측에. 그죠? 그럼 1차 측에 흘러들어온 전류를 구해보게 되면 1차 측은 지금 33kV고 용량은 30MVA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1차 측에 이 전류는 얼마가 돼요? 루트 3에 곱하기 33이 될 것이고, 자, 33kV니까 30메가니까 얼마가 돼요? 3만이 되겠죠? 30 곱하기 10의 3승이 된다. 자, 그때 여기서는 CTB가 얼마입니까? CTB분의 1이니까 얼마요? 500대 5짜리가 돼야 되겠지? 자, 이렇게 풀어보니까 여기는 5.25A의 전류가 흘러요. 여기는 5.25A의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얼마의 전류가 흐르냐면 여기서는 똑같이 I는 루트 3 곱하기 11이 돼야 될 것이고, 30 곱하기 10의 3승이 되겠죠. 30MVA니까 곱하기 여기도 2000분의 5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흐르냐면 지금 계산을 지금 해보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2000분의 5의 전류가 지금 흐르면 계산기를 제가 지금 눌러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의 전류가 흐르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델타 Y 결선이면 CT는 여기는 무슨 결선인데요? Y 결선이 돼야 되고 여기는 델타 결선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선이기 때문에 선에서는 몇 배 큰 전류가 흐른다? 그 전류에 루트 3배 큰 전류가 흐른다. 그러면 여기에는 전류가 얼마의 전류가 흐르냐면 6.82A의 전류가 흐릅니다. 6.82A.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는 5.25의 전류가 흐르고 여기에는 6.82의 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차전류 지금 여기가 되겠죠. I는 6.82에서 마이너스의 5.25를 빼시면 될 것이고,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고장 전류가 흘렀을 때 전격 전류의 200% 이상에서 동작하는 계전기의 전류니까 곱하기 2를 하셔야 되겠죠. 곱하기 2를. 곱하기 2배를 해보니 여기가 얼마예요? 3.14A의 전류가 흐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변압기와 CT의 결선은 어떻게 합니까? 위상을 고려하기 때문에 반대의 결선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격의 몇 %를 준다 했어요? 고장 전류의 200% 이상에서 동작하는 계전기의 전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곱하기 2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꼭 다시 한번 또 풀어보세요. 그 다음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에 13번. 가공전선로의 ACSR, 강심 알루미늄 연선이에요. 여기다가 댐퍼를 설치하는 목적. 댐퍼가 뭐냐면은 이 바람이 불게 되면 전선이 진동하잖아요. 이런 진동을 억제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댐퍼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가공전선의 진동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댐퍼. 필기 시험에서 많이 나왔던 그런 내용이겠죠. 문제 14번입니다. 고압 및 특고압 가공전선로에는 피뢰기 또는 가공지선 등의 피뢰 장치를 시설해야 한다. 한국전기설비 규정에서 정의하는 피뢰기를 시설해야 하는 장소를 3가지만 쓰시오라고 했어요. 우리의 피뢰기의 설치 장소가 나왔습니다. 피뢰기의 설치 장소는 피뢰기는 어디다가 설치를 할 거냐 이거지. 그럼 피뢰기라고 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게 어디예요? 그렇죠. 발전소, 변전소에 발전소, 변전소 또는 인이 준하는 장소에 인입구나 인출구에 있어야 되더라. 그러니까 발전소의 인출구라든지 변전소의 인입구나 인출구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피뢰기가 설치가 돼야 될 것이고,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의 어디 측? 특고 측이나 고압 측에는 피뢰기 설치를 해야 되더라 이거야. 어디예요? 배전용 변압기의
고압 측 및 특고압 측이 어디에? 특고압 가공 전선로에 접속하는. 꼭 기억하세요.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들 지지물에 익혀 있는데 특고압에서 지금 전압을 지금 받고 있는 변압기예요. 배전용 변압기입니다. 그럼 그 배전용 변압기 1차 측에 지금 설치를 하라는 얘기잖아요, 피레기를. 그다음에 고압 및 특고압 가공 전선로부터 공급받는 수용 장소의 인입구. 그러니까 큰 대형 건물들한테 특고압을 줘요. 그러면 그 수용 장소의 인입구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피레기를 설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가공과 지중이 만나는 곳에는 뭐 설치해야 됩니까? 피레기가 설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세 가지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이 중에 여러분들이 세 가지 쓰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필기 공부하셨을 때 전력 시간이라든지 설비 시간 때 공부를 하셨던 부분이 이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진 또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14번 문제 이렇게 풀어봤고요. 15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그림은 선로에 변류기 세대를 접속시키고 그 잔류 회로에 지락 계정기를 삽입시킨 것이다. 변압기 2차 측의 선로 전압은 66kV이고 중성점에 300ohm의 저항 접지로 하였으며, 자, 변류기의 변류비는 300대 5이다. 속년 전력이 지금 2만 kW, 역률이 0.8 지상이고 A상의 완전 지락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때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시자고요. 지락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라고 보시자고요. 자, 지락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자, 부하에 흘러들어가는 부하 전류는 얼마가 될까요? 자, 여기는 IC, 여기는 IB, 여기는 IA의 부하 전류가 흐르겠죠. 그러면 부하 전류 IA, IB, IC예요. 사고가 일어나기 전이니까. 그러면 부하 전류는 어떻게 흐릅니까? 그렇죠? I는 자, 루트 3 V의 코사인 세타분의 P가 되겠죠. 왜 그러냐? 주어진 게 지금 킬로와트니까. 자, 그러면 자, 요 부분에 주어진 식을 가지고 자, 2만 곱하기 10의 3승이 될 것이고, 자, 루트 3 곱하기 자, 전압 자체가 66kV가 되겠죠. 66kV에 자, 역률 0.8이다. 자, 요 부분을 봐 보면 요 부분의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218.69 암페어의 전류가 흘러요. 자, 그러면 여기가 218.69의 전류가 흐릅니다. 218.69. 자, 그렇죠? 여기도 218.69. 218.69의 전류가 흘러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CT가 존재하는데 CT가 300도 5짜리예요. 그럼 이렇게 전류가 흐르겠죠. 그러면 자, 218.69 곱하기 자, 계정기에 흐르는 전류는 300대 5로 해보니까 218.69를 300대 5로 나눠보면 3.64 암페어의 전류가 흐르죠. 그러면 여기에는 다 3.64 암페어의 전류가 흐를 거예요. 어떨 때?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자, 그러면 문제를 보시게 되면 B상 전류와 C상 전류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입니까? 얼마요? 3.64 암페어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3번과 4번 문제는 부하 전류를 구해서 자, CTB로 나눠줘 보면 3.64 암페어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러면 3번, 4번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된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적어 보시면 되니까. 자, 그런데 자, 여기 1번 지락 계정기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의 전류가 흐르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지락 사고가 발생이 됐어요. 그럼 지락 사고가 발생이 되게 되면 지락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면 지락 전류는 어떻게 흐르냐? IG는 임피던스에 대한 전압이고, 자, 임피던스는 300이 될 것이고, 자, 300ohm이니까요. 여기는 루트 3분의 V가 되겠죠. 그러면 300에 대한 루트 3에 66 곱하기 10에 3승이 돼야 되겠지. 성간 전압이 66kV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기를 눌러보게 되면 127.02A의 전류가 흘러요. 127.02A의 전류가 흐르고, 이때 자, 여기도 마찬가지. 자, 지락 계정기에는 CTB를 우리가 얼마? 300대 5짜리를 계산해 보게 되면 얼마의 전류가 흐릅니까? 그렇죠? 2.12A, 2.12A의 전류가 흐르더라.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럼 1번 문제는 지락 계전기에 흐르는 전류는 자, 이 지락 전류에는 얼마의 전류가 흐르니? 127.02A 전류가 흐르고 CTB를 고려해 보게 되면 이 부분에 흐르는 전류는 이 부분에서 흐르는 전류는 얼마야? 2.12A의 전류가 흐르더라.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자고요. 여기에는 2.12A의 전류가 흐르고, 자, 여기에는 얼마의 전류가 흘러요? 3.64A의 전류가 흐릅니다. 3.64가요. 자, 그러면 자, A상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입니까? 2번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이 전류와 이 전류의 합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3.64. 자, 2번이에요. 3.64에 0.8 마이너스의 j 0.6이 되겠죠. 지상 성분이니까. 자, 거기에 플러스 자, 2.12A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해서 계산기를 눌러 보시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 5.49A의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식을 우리 교재에서는 어떻게 지금 풀어놓은 식이에요? 그렇죠? 아까 부하 전류 값에다가 300대 5. 자, 지락 전류에다가 300에 대한 5. 자, 비율 차동기 계산, CTB 계산해가지고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도 무방하다. 여러분들 교재에 이제 풀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설명을 들으시고 자, 보신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는 15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공칭 변류비가 5분의 100인 변류기 1차 측에 250A 흘렀을 경우에 2차 전류가 10이었다. 이때 비오차는 얼마냐? 자, 비오차는 측정 변류기 비분의 공칭 변류비 마이너스 측정 변류비의 차예요. 자, 곱하기 100이죠. 그럼 이제 측정 변류비는 자, 1차에 250에 흘렀을 때 2차가 10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측정 변류기는 얼마 나오냐? 자, 250 나누기 10이니까 자, 25가 나오는 것이고 공칭 변류비는 5분의 100이지 않습니까? 그 얘는 얼마야? 20이 나오는 거예요. 공칭은 20인데 실제 측정한 것은 25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측정은 25가 나왔다. 공칭 20인데 자, 곱하기 1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산출해 주면 자, 또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20%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자, 잊어먹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제 마무리가 다 됐네요.